네. 오늘 올해 10월 달에 봤던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부터 이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칸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표현, 재진수를 찾거나 아니면 원인 보고 결과 또는 결과 보고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자, 32번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네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a common observation that when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number sense, blank. 자, 문법적으로 it 가주어고 that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봐야 되겠죠? that 이하는 common observation이다. 자, observation, 관찰, common, 공통적인, that 이하는 공통적인 관찰 결과이다. 그럼 뭐가 공통적인 관찰 결과이냐면 when testing the accuracy, 정확성이란 뜻이죠. 자, of animals number sense, 동물들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할 때 빈칸이라는 것이 공통된 관찰 결과이다. 아, 그러면 일단 추론을 해보자고. 자, 프로파일러처럼 범죄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역으로 한번 증거를 바탕으로, 자, 상황을 분석해 보는 거야.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뭘까?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지? 동물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에 대해서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원인이죠? 할 말은 어떤 논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테스트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아니, 동물들도 숫자 감각이 있다고요? 있나 보지 뭐. 근데 그 동물들의 숫자 감각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technical term often used to describe animals' judgment of numbers is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 일단 구조적인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장의 동사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 is가 동사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써야 한다. 동사 하나 더 쓰고 싶으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와 있는 use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고 뭐로 봐야 돼요? 준동사, 즉 과거분사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often used to describe animals' judgment of numbers까지가 전부 주어인 technical term이라는 자, 명사를 수치수식하고 있는 구조지. 오케이? 법적으로 일단 수일치에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죠? 자, is 동사 앞에 명사가 numbers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is 말고 are 써야 될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자, often부터 numbers까지는 전부 modifier 수식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진짜 주어인 the technical term이라는 단수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구조적인 설명은 일단 끝났고요. 자, 그럼 내용적으로 일단 들여다봅시다. 의미적으로. 자, 여기 term이라는 단어는 단어, 용어, 표현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technical term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 용어. 자, 해석에서는 전문 용어라고 나왔거든. 오케이? 그 전문 용어가
어떠어떠한 전문 용어는 자, 이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자, the approximate number system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approximate라는 단어는 자,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죠? 대략적인 이란 뜻이야. 대강의. 이 approximate number 이게 해석에 뭐라고 나왔냐? 어림수라고 나왔어요. 어림수 짐작 능력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used to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어떤 자, 형태냐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자, used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야. 이때 used to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자, 얘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뭐다? 의미상의 조동사에 해당된다. 어떤 의미를 자, 도와주느냐 하면 첫 번째,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거나 두 번째, 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이고, 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뭐뭐이었다 또는 뭐뭐가 있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옛날에만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습관이건 상태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used to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would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would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would는 과거의 습관만 의미할 뿐 과거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에 선생님이 한창 문법을 배울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표현 배우면서 엉터리로 좀 배웠었는데 어떻게 엉터리로 배웠었냐면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고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라고 배웠는데 아니 습관이라는 게 규칙적인 게 어디 있고 불규칙적인 게 어디 있어. 그건 잘못된 설명이었고요. 지금은 자 used to는 자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태까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조동사 would는 과거의 습관만 나타낼 수 있을 뿐 과거의 상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알겠어? 자, 근데 이거 말고 be used to 동사 원형. 자, 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be used 수동태와 그 다음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가 결합된 형태고 얘는 수동태 플러스 부사, 목적의 의미를 갖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가 결합된 형태야. 그럼 무슨 뜻이야? 수동태 사용되다, 주어가 사용되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라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be used to 동일하고 뒤에 자 명사나 ing 동명사가 나오는 구조야. 얘는 뭐냐면 이때 used는 자 익숙한이라는 단어예요. 과거 분사가 아니라 익숙한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게 used가 익숙한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냐면 사람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어느 쪽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 used 대신에 accustomed 쓰기도 합니다. 그 be accustomed to ing나 명사도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고요. accustomed도 기본적으로 custom이라는 금에 접두사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인데
커스텀이라는 게, 관습 거꾸로 하면 습관 되죠. 커스텀이라는 게 사회 전체를 나타내면 관습이고요. 개인을 나타내면 습관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accustomed 하면 습관이 된 또는 관습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는 건 익숙한 거니까 be accustomed to 해도 뭐하는데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used to는 이거 아니야? 과거의 습관 또는 과거의 상태?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앞에 여기 이 앞에 밑에다 써도 되는데. 자, 뭐가 생략되었냐면 주격관계대명사 위치하고 비동사 is가 생략된 구조야.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기 used to describe 이 표현은 be used to 부정사에서 비동사 생략된 형태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기술적 용어가 사용의 대상입니다. 근데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설명하려고요. 뭘 설명하냐면 동물의 숫자에 대한 분별력, 판단력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전문 용어, 기술적 용어가 어림수 능력이라는 거래요. 짐작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자, what does it not provide is precision. 자, what으로 문장 시작되면 동사가 두 번 나오고 두 번째 동사 앞까지가 전부 주어에 해당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is 앞에까지가 전부 주어에 해당되는 거죠. 자, what이냐 대시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what이냐 대시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왔다 하면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됐다 하면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다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자, 지금 provide의 대상,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왔어야 되지. 접속사 됐으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의미적으로 봅시다.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어림수 짐작 능력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어림수 짐작 능력이 provide, 제공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precision, 정확성이래요. 자, 동의어. 우리 빈칸 들어간 문장에서 봤죠? 뭐예요? accuracy죠. 정확성. 자, 다시.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물들의 숫자 판단 능력이야. 근데 이 동물들의 숫자 판단 능력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가 뭐냐면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는 건데 이 어림수 짐작 능력이 제공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정확성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숫자 감각은 있어. 아예 숫자 감각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뭐가 부족한 거야? 정확성이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t shows, 일단 대시는 넘어가고요. A characteristic pattern of errors with discrimination becoming less accurate as the quantities get bigger.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 뭐냐면 어림수 짐작 능력입니다. 자, 어림수 짐작 능력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a characteristic pattern of errors. 얘가 목적어죠. show의 대상. 얘가 목적어입니다. 자, 어림수 짐작 능력이 제공하지 않는 건 정확성이고, 어림수 짐작 능력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특징적인 패턴이에요. 무슨 패턴? 오류의 패턴입니다. 이거 오류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정확하지 않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 특징적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생략된 거냐면 동물 사이에 어떤 동물은 자 어떤 오류를 보여주고 숫자와 관련해서 또 어떤 동물들은 숫자와 관련해서 어떤 오류를 보여주는지 이걸 자 어림수 진작 능력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생쥐는 어떤 오류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새는 어느 정도의 어림수 진작 능력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지, 이건 어림수 진작 능력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with 분사구문. 자, 저번에 한번 설명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자, with라는 전치사 쓰고, 명사나 대명사 나온 다음에, 자, 현재 분사나 또는 과거 분사 나오는 구문을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자, 여기 명사나 대명사가, 자,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A라고 하고, 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B라고 했을 때, 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동사 관계가 성립하고, 자, 여기서 with라는 전치사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 시간적 의미, 두 번째 이유, 인과적 의미,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거의 나타낸다. 자, 시간적 의미일 때는 A가 B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면 A가 B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자, B 자리에 ing, 현재 분사는 언제 쓰고, 과거 분사는 언제 쓰느냐? 자, ing는, 자, 의미상의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 A가 동작의 주체에 해당될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 과거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 A가 동작의 대상일 때 쓰는 거다. 자, 이런 걸 능동관계, 이런 걸 수동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discrimination, 얘가 무슨 뜻입니까? 차별, 구별이란 뜻이지? 여기서는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becoming,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분사. 자, 차이가 덜 정확해지면서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덜 정확해지는, 자, 덜 정확해지는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서 숫자가 양이, 자, get bigger, 더 커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3번 문장의 의미 정리해 봅니다. 아,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동물들의 어림수 짐작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어림수 짐작 능력이라는 게 뭘 보여주냐면, 자, 오류의 특징적, 고유한 패턴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이 고유하다라는 건 동물들 사이에서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차이는 무슨 차이 얘기하는 거야? 패턴의 차이, 오류의 패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일단, PTT가 커지면 어떤 동물이든 동일하게 정확성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 번째 문장 의미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림수 짐작 능력은 기본적으로 동물들마다 고유한 이 오류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 오류의 고유한 패턴이 숫자가 커지면 모든 동물들이 다 어떻게 된다? 정확성이 일단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대시에 나온 거 and this is the same in every species tested. 자, 이것이 똑같은데 모든 종에 있어서 여기 tested는 과거 분사죠. 자, 앞에 있는 자 every species 꾸며주고 있는 거고 요 사이에는 자 which is 정도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는 모든 동물 종에 있어서 이게 공통점이야. 뭐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요 디스가 가리키는 건 3번 문장 요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자, restless monkeys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예시가 나열됩니다. 첫 번째 예시. 자, 그러면, 자, 붉은 털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적인 오류의 패턴을 보여주냐면 can tell one from two, two from three, three from four, four from five, but start to feel from five upwards. 자, tell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자, tell A from B 하면 A와 B를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자, 붉은턴 원숭이는요, 숫자 1과 숫자 2, 그 다음에 숫자 2와 숫자 3, 숫자 3과 숫자 4, 그 다음 숫자 4와 숫자 5까지는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자, 5부터는 위쪽으로 5 이상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붉은탑 원숭이의 어림수 진작 능력의 특징은 뭐냐면 고유한 오류 패턴은 뭐냐면 5 이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 5 이상부터. 자,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문장, G. 두 번째 예시가 나오고 있죠? 자, 쥐들 같은 경우에는 자, that learn to press a lever a given number of times from 4 up to 24 became markedly less and less precise in their responses as the number increased.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자, 쥐인데 어떤 쥐냐면 that learned 학습한 쥐야. 자, 뭐 하도록? to press a lever. 지렛대를 누르도록 학습한 쥐들입니다. 여기 given number of times는 부사, 일정한 횟수로, 부사로 봐야 돼요. 자, 4번에서 최대 24번까지 주어진 숫자만큼, 횟수만큼 지렛대를 누르도록 배웠던 쥐들이 became, 얘가 동사죠? markedly,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뚜렷하게 less and less precise, 점점 덜 정확해졌습니다. 자, less and less. 자, 요건 뭐냐 하면 자, 비교급 and 비교급 구문 해석입니다. 자,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 뭐뭐한 또는 점점 더 뭐뭐하게 이런 의미야. 비교급이 R이 아니라 more 붙이는 경우에는 자, more and more 아니면 여기서처럼 less and less 자, 원급 한 번만 쓰면 되고요. less and less 원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돼? 점점 덜 뭐뭐한, 점점 덜 뭐뭐하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자, 쥐들인데 4번부터 24번까지 주어진 숫자만큼, 횟수만큼 지렛대를 누르도록 배웠던 쥐들이 현저하게 점점 덜 정확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뭐뭐 하면서 자, 숫자가 increased, 증가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by the top end of the range. 자, 그 범위라는 건 이제 숫자의 정확성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탑 엔드는 상한치란 뜻입니다. 자, 그 범위의 상한치까지, 여기 by는 완료의 뜻입니다. 그 범위의 상한치까지 they would mere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 여기서 would는 자,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정의했던 used to로 치환해서 쓸 수도 있겠죠? 쥐들이 자, 목표 숫자 주변의 숫자의 분포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spread of numbers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 주변에 퍼져 있는 숫자들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spread of numbers는 그 숫자 주변에 퍼져 있는 분포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주변에 퍼져 있는 숫자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보면, 자, 쥐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뭐냐 하면, 자, 범위의 상한치가 되면, 그게 이제 상한치가 다 제각각이긴 한데, 얘네들이
이 타겟 주변에 있는 숫자들, 퍼져 있는 숫자들을 생산하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 자, 동물 숫자 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트해 보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더라. 이 논리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다시 내용 정리해 봅니다.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림수 진작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림수 진작 능력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동물들마다 보유한 오류의 패턴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된다?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G 같은 경우에는 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반응에 있어서 점점 덜 정확하게 되었고 결국 어떤 숫자의 상한치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숫자들을 생산할 뿐이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요 말. By the top end of the range, they would mere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이 되겠고요. 이 논리를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숫자가 커질수록 정확성이 떨어지더라.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 숫자를 세는 능력이 향상된다. 아니죠? 그 다음 3번 Results depend on what the rewards are. 보상에 따른 결과값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보상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Their emotional states influence the result. 정서적 상태, 감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 막 배가 고프고 막 그냥 급하면은 막 그냥 정확성이 떨어지고 여유 있으면 막 정확성이 올라가고 그런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과관계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 The pattern of errors is not easily monitored. 아니요, 이건 쉽게 모니터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니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다? 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다 엉터리로 숫자를 인식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자, 다섯 번째 문장.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논리적으로 또 추론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앞에는. 방식 이야기가 나왔겠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결과. 결과를 찾아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이하의 내용은 자, 6번, 7번 문장은 어떤 논리냐면 이 결과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결과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정답의 결정적 단서는 여기 자 6번, 7번 문장에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Despite. 자, 무엇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자,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자, 주어 동사 문장 나오면 안 되고요. 자, despite 같은 표현이 in spite of죠. 자, despite나 in spite of 다음에는 자,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이런 것만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 항상 이런 패턴으로 문장이 자, 전개됩니다. 자, 여기 명사나 동명사를 A 논리라고 하고 주어 동사를 B 논리라고 했을 때 A에도 불구하고 B하다. A와 B는
의미적으로 상반적 관계를 갖는다. 알겠습니까? 자, 참고로 올도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와줘야 되고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despite, in spite of 같은 의미, 비록 A 할지라도 B하다, A, B 상반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사는 좀 달라. 의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성분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despite the cultural trope. 트러프는 각주에 나왔죠. 비유적 표현이라고 선생님도 처음 봤습니다. 자,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depicting emotions as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cognition,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is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자, 문화적 비유가 뭐 하고 있냐면 depict, 설명하다, 그리다. 자, 설명하고 있는 문화적 비유,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 설명하냐면 depict A as B, A를 B라고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아, 뭐에 관한 이야기야? 오케이. 감정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 감정이라는 걸 합리적 사고의 앞퍼짓, 정반대라고 설명하는 문화적 비유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보통 문화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을 뭐라고 비유한다? 합리적 사고의 정반대다라고 비유를 하지만, 자, cognition, 인지 능력. 여기서, 자, 다시. 여기서 이 cognition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rational thought 이야기하는 거죠. 합리적 사고. 자, 그 다음 refer to A as B는 A를 B라고 부르다는 뜻인데 자, 관계대명사 what이 자, A에 해당되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refer to as 이렇게 나온 거야.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call A, B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refer to as는 그냥 call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알겠지? refer to A as B,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뭐다? 핵심적인 빌딩 블록, 구성 요소이다. 감정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 자, 보통 우리는 감정과 합리적 사고는 다른 것이다.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이제 근거 없는 믿음이 되겠고 필자가 말하고 싶은 truth, 진실은 뭐예요? 감정은 자, 합리적 사고의 구성 요소이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되죠. 감정이 합리적 사고의 구성 요소이다. 알겠지? 인지가 자, 감정의 구성 요소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 감정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게 이제 추가된 것이다. 뭐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rational thought, cognition, 그 다음 thinking은 다 같은 논리로 봐야 돼, 지금. 알겠어? 합리적 사고, 인지,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논리고요. 이게 사실은 감정의 일부이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shape the emotions we experience. 여기까지. 자, shape가 동사고요. HFD, shape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죠. A가 B를 만들다라는 이야기는 A가 원인, B가 결과, A에 따라 B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인과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지, 생각. 자, 요 인지, 합리적 사고, 생각. 자, 이것 때문에 뭐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생각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인지, 합리적 사고, 생각은 감정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n those emotions echo back to influence how we think.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에코백은 자 다시 울려 퍼지다, 반영되다는 뜻이고요. 자,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인데 자 이것도 이런 논리로 생각해 봐야 돼. 자, A influence B,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다. A가 B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A 값에 따라 B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관계? 인과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근데 감정이 다시 원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가 결과. 아, 그렇다면 결국 자, 두 번째 문장까지의 논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감정과 생각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원인, 감정의 결과가 되기도 하고, 다시 거꾸로 감정의 원인, 생각이 결과가 되기도 하니, 감정과 생각은 서로 무슨 관계이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이다. 둘 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예시겠습니까, 당연히. 자, 감정과 생각과 감정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겠죠. If you walk into a test thinking you are bad at taking tests, your anxiety will be increased. 자, 당신이 걸어가는데 어디로? 자, 시험을 보러 걸어가는데 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 너는, 자, be good at은 잘하다고, be bad at, be poor at 하면 잘 못하다는 뜻이죠. 너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걸어가게 되면 불안감이 증가되게 될 것이다. 알겠어?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그러면, 자, 뭐 하면, 자, 시험 잘 못 본다고 생각해서 불안감이 증가하게 되면, 감정이 커지면, you don't feel good. 기분이 안 좋아. About your performance on the test. 시험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에 대해 기분이 안 좋게 되는 거고, and that becomes evidence for continuing to think that you are bad at test taking. 여기서 대신 지시 대명사고요. 자,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 성적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증거가 되는데 무슨 증거가 되냐면 계속해서 생각할 증거가 되는 거지. 무슨 생각? 아, 너는 시험을 보는데 형편없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나 시험 잘 못 보는데 라고 생각하면 불안감이 올라가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시험을 못 봐. 라는 생각이 더 강화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생각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 때문에 다시 생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장 봅시다. 자,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allows us to adjust difficult emotions by changing the way we think. bidirectionality. 자, 요거 각조에 나왔나요? 안 나왔죠?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이 정도는 추론할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디렉션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되겠지. 디렉션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지시. 여기서는 방향이라는 뜻이고. 바이라는 접두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둘을 뜻합니다. 둘. 바이시클, 자전거, 두발 자전거. 어? 사이클이 두 개 있다라는 의미야. 바퀴가 두 개. 자, 그 다음, 자, 요 ALITY는요, 자, 추상명사로 전환한다, 추상명사로 만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directionality 하면 그냥 방향성, 성질, 자, 방향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directionality, 이건 뭐예요? 쌍방향성이죠. 쌍방향성. 계속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주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하게 되면 무슨 논리죠? 자,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결국에는 주어 때문에 또는 주어 덕분에 목적어가 R 하는 것이 가능해지다. 결과 인과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양방향성 때문에, 자, 인지와 감정의 이러한 양방향성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요.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려운 감정을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떻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려운 감정에 대해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과 감정의 양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어려운 감정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명훈이가 많이 피곤하구나. 수업이 되게 재미없구나. 에이, 수업 좀 잘해. 끄덕여. 자, 7번 문장. 뭐 함으로써? Thinking differently. 달리 생각함으로써. 이 달리 생각한다는 건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거죠. 자, 6번 문장의 두 번째 논리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어? 이러한 인지 능력과 감정의 양방향성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어떻게 된다? You can work the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To one's advantage. 소유격 advantage 하기면 누가 유리하도록 이란 뜻이고요. 당신이 이 경로, 어떤 경로? 양방향성,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자, 당신이 유리하도록 작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똑같은 논리야. 어려운 감정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알겠어? 시험 못 보고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막 그냥, 자괴감 들고 막 그러한 감정이 들었을 때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꾸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신 I get nervous sometimes. 난 때때로 긴장을 하거든.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하지만 나는 시험을 여전히 잘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Or that nervous feeling is just excitement. 그 긴장된 느낌, 그 긴장된 느낌은 단지 흥분이며 anticipation, 기대감일 뿐이야. It means I'm ready. 그 의미는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지. 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자,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이 인지와 감정의 양방향성을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빈칸에 무슨 말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선택지, 이거를 모르면 끝이지. 자, 답 2번이잖아. 이걸 모르면은, 무슨 ing. 이거 무슨 뜻이죠?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죠. 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과 인지 능력을
pull apart, 따로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은 불가분 관계이다. 보다도 이 표현을 모르면 뭔가 답이 안 보이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였던 것 같다. 여기 빈칸에 원문에 there'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를 it is impossible to pull emotion and cognition apart로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빈칸 표현이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알겠어? 인지와 감정의 쌍방향성,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질,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자, 설명문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정답률 37%. 모의고사 10월 14일 봤을 때, 이 문제는 틀려도 젖잘싸다, 젖잘싸였다. 그래,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요. 어디 있냐. 자, 마지막 문장. According to the CA, CA가 뭐죠? 고유명사니까 앞에서 설명했겠지? CA에 따르면 인용 Each sentient creature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flourish blank 빈칸 각각의 자 sentient는 각주에 나오긴 했습니다. 지각 능력이 있는 좀 어려운 어휘인데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지각 능력이 있는 각각의 생명체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기회?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자, 번창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들은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기회 누려야 되는데 어떤 기회냐면 번창할 기회를 누려야 돼요. flourish, 번창하다, 번영하다. 동의어 뭐가 있죠? thrive, prosper. flourish, thrive, prosper. 번창하다, 번영하다, 잘 살다. 알겠습니까? 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면 기본적으로, 자, 번창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돼. 이런 논리야.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 들어갈지는 품사도 모르겠어, 일단. 일단은 전혀 깜깜한 상황에서 일단 봐야 되는데, 근거는 뭐냐면, 모든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어쨌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CA는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문법적으로 하나, 이치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나온다? 단수명사 나와야 된다. 그지? creatures S 쓰면 안 된다. 근데 이것도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꼼수. 자, 이치 다음엔 단수명사가 나오는데, 이치 오브 다음엔 무슨 명사 나온다? 복수명사 나온다. 알겠어? 얘는 each of sentient creatures 이때는 s를 붙여줘야 돼. CA가 뭐지? 자, 갑니다. 자, what is the capabilities approach CA and why would lawyers passionate about animal justice care about it? 질문 나왔습니다. 아, 이 질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올까? 대답이 나오겠지? 자, capabilities approach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변호사들인데 어떤 변호사냐면 passionate, 열정적인.
자, 동물의 justice, 어떤 정의, 동물의 정의에 관해 열정적인 변호사들은 왜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쓸까, 관심을 가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CA, Capabilities Approach가 되겠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석에 뭐 능력 접근법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Capability Approach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순수하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 거죠. CA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 다음에 자, 이 변호사들 동물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변호사들이 CA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에 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자, it is easy to say what it is not. 자, it 무슨 주어? 가주어. to say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자, 말하는 건 쉬운데 무슨 말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 말하는 게 쉽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자, CA죠, CA. CA가 뭐야?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CA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CA가 뭐가 아닌지를 설명하는 게 더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자는 어떤 동물일까?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워. 무슨 논리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CA가 아닌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The CA does not rank animals by likeness to humans or seek special privileges for those considered most like us, as do some other popular theoretical approaches. 자, rank. 자, 서열, 순위란 뜻이죠. 명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순위를 매기다 이런 뜻이야. 자, 일단 CA는요, 기본적으로 동물들의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위 접속사 아니면 자 추구하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CA는 동물들을 이렇게 서열화하지 않아요. 근데 서열의 기준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likeness, 유사성, 비슷함, similarity의 논리지. 자,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따라서 동물들의 서열을 매기지 않고요. 그 다음, 특별한 어떤 권리, 특권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권의 대상이 뭐냐면, for those considered most like us. 자, 요 사이에는, 자, 주격관계대명사 who하고 비동사 a가 생략된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who는 아니고 which라고 해야 될 텐데, 왜냐면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동물을 의인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those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한 동물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가장, 우리 인간 같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에 대해서 각별한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지능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돌고래가 뭐 IQ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인간하고 비교했을 때 서열상 제일 위에 있고 이런 이 돌고래들은 어떤 특권을 부여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as 뭐뭐처럼 양태의 뜻이죠. 양태는 모양과 형태를 줄임말입니다. 뭐뭐처럼 대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여기 두는 그리고 rank하고 그다음 seek 이거 대신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CA 말고 다른 popular, 대중적인 이론적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유사점에 따라서 동물의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에 대해 각별한 어떤 특권을 부여하고 이직거리를 하는데 CA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CA has concern,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For the finch and the pig as much as the whale and the elephant. as 원급 as 뭐뭐만큼 자 CA는 고래와 코끼리만큼이나
핀칫에게 그리고 돼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관심이 동물별로 다 제각각 똑같이 부여된다는 의미지. 알겠어? 순위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특권을 부여하지도 않고, 다 동물들마다 제각각 관심을 똑같이 부여하는 게 CA다. 알겠습니까? So, and it argues that the human form of life is simply irrelevant when we think about what each type of animal needs and deserves. 그리고 여기서 이은 CA를 밝히죠. 이 CA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자, 인간의 어떤 생명 형태는 관련이 없다, irrelevant. 언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간 같은 형태, 생명 형태가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인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CA에서는. 알겠어? 근데 무엇에 대해 생각하냐면, 각 유형의 동물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CA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알겠어? 그럼 다시 봐봐. 그러니까 빈칸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CA에 따르면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 즉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는 동물들이라면 나름대로 다 제각각 번창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기본적으로 자, 요 말이 빈칸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각각의 유형의 동물들이 필요한 것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자, 나름대로 번창할 기회를 다 누려야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동물의 성에 매겨가지고 아, 이 동물은 인간과 비슷하니까 이건 좀 특별히 우대하고 보호해줘야 돼, 더 잘해줘야 돼. 이거는 뭐 하등하니까 이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인간의 어떤 생명의 형태는 irrelevant, 관련이 없다고 했고요. 그럼 관련이 있는 건 뭐냐면 their own forms of life. 그들 나름대로의 생명 형태가 관련이 있는 거지. 동물 나름대로의 형태가 관련이 있는 거지. 인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요 논리인 거지. 돼지는 돼지 나름대로의 어떤 잘 살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뭐 나비는 나비대로 잘 살 어떤 기회를 누려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과의 연관성은 수능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7번 문장 보겠습니다. Just as humans seek to be able to enjoy the characteristic goods of the human life, so a finch seeks a finch's life and the whale a whale's life. 자, just as, so. 자, 요건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마치 A인 것처럼 그렇게 비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A와 B는 무슨 논리 관계냐? A는 비유하는 거고요. B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됩니다. 인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비유야, 비유. CA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빗댄 설명이에요. 빗댄 설명. 있습니까? 자, 비유. 인간의 어떤 삶의 특징적으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추구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자, 인간의 어떤 삶의 특징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핀칫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고래도 고래의 삶을 추구하는 거야. 여기 whale하고 사이에는 요 six가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이 된 구조예요. 아시겠습니까? 8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we should extend ourselves and learn, not lazily picture animals as lesser humans seeking a life sort of like our own. 자, should extend. 우리는 우리 인간을 스스로를 확장시켜야 되며,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는 거예요?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같을 때 쓰는 거죠. 자, 인간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게으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뭘? 동물을. 자, 열등한 인간으로, 자, 그리면 안 돼요. 난 놓치면 안 돼. 난 놓치면 안 돼. 약간 비문이긴 해요, 이거. 원래 그냥 A, B, and C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A, and B, C. 이렇게 썼기 때문에 비문인데, 자, 그냥 이거 갖고는 어법 문제를 안 낼 거야. 비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원래 이제, 문법에 맞춰서 쓰자면, we should extend ourselves, 그 다음, learn, 그 다음에, and not lazily picture animals as lesser humans. 이렇게 써야 되는데, 비문으로 썼습니다, 그냥. 자, 어쨌든 다시, 우리 인간 스스로를 확장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것이 인간보다 lesser, 더 열등한 것으로 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태하게. 그 다음 seeking, 분사구문이지. 자, 동물을 보다 열등한 인간으로 그리지 않고, 자, 또 어떤 생명을, sort of는 그냥 a little, 부사예요, 부사. 약간 우리 인간 자신과 같은 것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CA는 인간은 논외야. 자꾸 동물하고 이렇게 연관 지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CA에 따르면 각각의 지각 능력이 있는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의 번영할 기회를 누려야 하는 거죠. 인간과 상관없이. 알겠습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 삶의 형태로서 그 논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1번. 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의 도움과 함께. 도움, 공생관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Through imitating the human way of life. 모방하면 안 돼요. 인간을 모방하는 건 인간과는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대 논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인간 논외라니까. 인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4번. Under the guidance of more intelligent animals. 좀 더 지적인 동물의 어떤 지도 하에서 번영할 기회를 누려야 된다. 서열 매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In the form of life characteristic for that creature. 그 생명체에게 특징적인 삶의 형태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동물 나름대로 잘 살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CA다. 모든 동물은 다 똑같다. 인간 포함. 됐습니까? 그 CA를 CA의 관점에서 보면 길고양이 뭐 이런 것들. 인간이 막 그냥 가둬놓고 막 그냥 안락사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본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길고양이 마냥 그냥 편리가 되게 그냥 만들어줘야 된다. 답답한 이야기네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36번 순서 정하기죠. 자, 그러면 순서 정하기는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가?
일단 이걸 찾아야 됩니다. 뭘?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그냥 A 그냥 B 읽고 그냥 C 읽고 그냥 대충 그냥 은근슬쩍 그냥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딱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이게 먼저 오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오는 거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시그널이 있어요. 시그널. 신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그널이 뭐냐 대표적인 게 연결선인데요. 연결선. However, 하지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의 논리가 상반돼야 되는 거지. 그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앞에 일반적 진술, 뒤에 구체적 진술. Therefore, 따라서 앞에 원인, 뒤에 결국.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연결사 같은 시그널을 통해서 자,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매칭입니다. 매칭. 이게 대명사 지시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가 나왔어. 근데 앞에 복수명사가 두 개가 있어. A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B에도 복수명사가 나왔어. C에 데이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의미적으로 요 데이가 복수명사 A를 가리키는 건지 복수명사 B를 가리키는 건지 의미 파악을 통해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한번 봅시다. 자, multi-sensory experiences are a central part of our everyday lives. Yet. 여기서 yet는 하지만 역접의 뜻이죠. but입니다. but. We often take them for granted, especially when our senses function normally or are corrected to normal with aids like glasses. 이 글에서 필자가 일단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중감각 경험이에요. 멀티센sory experienc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 다중감각 경험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다중감각 경험을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take for granted 하면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죠. 알겠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multisensory experiences라는 거야.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취급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특히나 언제 당연하게 취급하냐면 when our senses function normally. 우리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자 어떤 안경과 같은 보조 도구를 가지고 정상으로 수정이 되거나 하면 너무 당연하게 그냥 여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A1 and it does not stop there.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그것으로 받을 만한 게 제시문에 없죠, 논리적으로. 그제? 그리고 자 그것이 이 앞에는 무슨 논리가 나와야 되지? 그것이 어디서 뭔가 한계가 없다. 그런 논리가 일단 앞에 나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엔드라고 있으니. 자, 그럼 탈락. B 보겠습니다. B1. However. 하지만 역적. 시그널이야. Closer inspection to any, even the most ordinary experiences reveals the remarkable multisensory world in which we live. 자, inspection.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찰, 조사, 이런 뜻이야. 더 자세하게 성찰하는 거예요. 뭘 더 자세하게 성찰하냐면 어떤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마저도 더 가까이 성찰하는 것은 자, 주목할 만한 다중감각적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다중감각적 세상을 드러내 줍니다.
이거 무슨 논리일까?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뭐 경험들,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들마저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중감각적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중감각적 경험이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B2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일단 논리적으로 A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겠지, B가. 그지? 자, consider the experience of eating a regular meal. 그냥 평범한 식사를 먹는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시입니다, 예시. 평범한 식사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다중감각적 경험이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리고 거기도 그게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럼 C1, at first. 처음에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거. It may seem like an ordinary experience.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매칭. Eating a regular meal. The experience of eating a regular meal이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가 평범한 경험처럼 처음에는 보일지라도 but it is actually a fusion of the senses. fusion, 융합. 모든 감각들의 융합인 것이다. 이게 평범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순서가 B 다음에 C 나오고 맨 마지막에 A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한 끼 먹는 거마저도 이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경험인 것이다. 자, C2. We first eat with our eyes. 눈으로 일단 먼저 자, 식사를 하고 보는 거죠. 맛있겠다. 이거 별로 먹기 싫은데. But we are also exposed to countless sensory signals.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노출이 되는데 수없이 많은 감각적 신호에 노출이 됩니다. 어떤 신호? Th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such as food textures, taste and smells. 어떤 그 질감이라든지 음식의 질감, 식감이라고 하죠, 식감. 그 다음에 맛, 냄새 이런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수없이 많은 감각적 신호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뻔한 이야기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더 있다라는 거지, 추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그냥 뭐 시각, 그 다음에 식감, 미각, 그 다음에 무슨 후각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A2, even the sounds that come both from the atmospheres in which we eat and our interactions with the food, such as chewing and the tools we use to e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원래 이제 자 both A and B인데 여기서는 그냥 both A and C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심지어 소리마저도 어떤 소리?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밥을 먹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 두 번째, 음식과의 상호작용, 가령 씹는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 있잖아. 자,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소리, 그리고 우리가 먹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자, 그릇, 포크, 이런 것들에서 나는 소리마저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청각, 촉각, 이렇게 다 그냥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밥 먹는 거 하나도요.
여러 가지 감각이 복합적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민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밥 먹을 때 너무 찝찝거리면 안 되고. 알겠어? 그 다음에 좀, 밥 같은 거 요리할 때도 좀, 예쁘게 좀 꾸며야 되는 거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런 걸 신경 써야 된다. 당연하게 여기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정답은 B, C, A.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 가보겠습니다. 37번. 순서 정하기. 자, as children, the principle of opposite is foreign. foreign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외국의 이런 뜻이지. foreigner, er 붙이면 외국인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낯선이라고 했지. 낯선. 즉, 약간 이상하고, 어드하고, 그 다음에 친숙하지 않은 거야. 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원칙 자체가 낯선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타고난 게 아니고 뭐 한 거야? 후천적인 거야. 학습되는 거고 나중에 얻어지는 거야. acquired, 후천적인이라는 뜻. 예를 들어서 이거 빈칸 문제 낼 때 acquired 이거 이렇게 선택지 해가지고 내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애들은 반대라는 개념, 반대라는 원리를 나중에 배워서 알게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이건 반대야. 이거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겠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Children perceive words and their meaning separately from each other.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어휘가 separately, 따로따로라는 뜻이지. 아이들은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는데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따로따로, 별개로 인식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문장. It is only in later development that we understood that individual words directly connect to one another. 자, 요거 it is 대 강조 구문으로 보셔야 되고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only in later development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중에야, 나중에 발달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해했는데 뭘 이해했냐면 각각의 개별적인 단어가 직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알겠어?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서는 과거 시제 나왔는데 자, 중속절, 대절에서는 지금 현재 시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제 일치가 안 되어 있지? 시제 일치가 안 되어 있잖아. 그지? 원래 앞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이면 중속절, 대절의 동사도 과거 시제 써줘야 된다. 이게 시제 일치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대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쓴 이유는 얘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자,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제 일치의 예외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고 라고 해야지. 떴다고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시제일치, 불일치, 시제 불일치. 자, 잘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전하고 나서, 크고 나서 보니까, 아,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는데, 개별적인 단어라는 게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후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A1. The same applies to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yes and no as perceived by parents. 자, 똑같은 것이 논리적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데 무슨 관계? yes와 no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 yes와 no 사이의 논리적 관계하고 똑같은 논리가 앞에 언급이 됐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B에 나왔네. Right and left. 요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B 봅시다. 자, for many children, for instance, it is not clear that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 자, 예를 들어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it 가주어, 대칭주어 분명하지 않은 건 뭐냐면 오른쪽이 왼쪽의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거 분명하지 않다. 됐습니까? 자, B2 보겠습니다. A vivid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생생한 사례는 can be seen when children learn to ride a bicycle. 자전거를 아이들이 타는 걸 배울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B3. If parents tell the child, don't go to the left, they will often find that the child will continue riding straight ahead and not automatically turn to the right. 만약 부모님께서, 자, 요거 몇 형식 구조입니까? Tell their child, 간접 목적어고, don't go to the left, 직접 목적어 사형식 구조지? 자,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럼 뭐, not to go to the left,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어. 만약 부모님께서 아이 보고, 자,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면, they, 여기서 they는 누구? parents, 부모님이지? 부모님이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앞에 곧장 쭉 자전거를 계속 탄다라는 거고, 왼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곧장 가고,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오른쪽 괜히 예,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C1. Our confusion was about whether we should continue eating or not, and if so, how? 우리의 혼란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우리가 계속 밥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고, 자, 그렇다면, 밥을 계속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여기서 혼란스러운 부분, 밥 먹는 거하고 아니잖아, 지금 자전거 타는 거. 연결고리가 없네, 그지? 그러면 다시 A로 가가지고. 애들이 왼쪽, 오른쪽 모르는 것이 똑같이 yes하고 no의 논리적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됐습니까? A2. When we were children and were told,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were told, 이야기를 들었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No, don't eat with your hands. 손으로 밥 먹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we are confused.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and didn't know, 몰랐던 거죠.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부모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여기서 C1에 자, 이 혼란스러움은 뭐와 관련된 거야? 요 혼란스러움과 관련된 거지. 그래?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밥을 계속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것이었고, 계속 먹어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던 거지. 자, C2. Only later. 나중이 되어서야 did we recognize the connection and understand that we should continue eating? 우리가 그 관계, 자, yes하고 no의 논리적 관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밥을 먹어야 하지만, but not with our hands, but with a fork or a spoon.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손이 아니라 포크나 스푼을 가지고 계속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자,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only later 다음에 did we recognize 도치가 되어 있거든. 이거 왜 그러냐면 자, 부정어가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 문두로 나왔을 때 자, 주어 동사 말고 자,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바꿔야 돼. 도치해야 됩니다. 이런 걸 문법적 도치라고 합니다. only도 준부정어야. only도 포함해서 왜냐하면 only가 단지란 뜻이지만 1%만 긍정하고 99% 부정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자
도치가 되어 있는 구조야. Did we recognize? V1, 동사 원형.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다시 동사 원형. 연결 구조고요. 됐습니까? 마지막 문장은 문장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필요가 있겠다. 자, 어쨌든 순서는 B, A, C.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3번은 39번. 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대시문 볼게요. 삽입 문제. 자, 삽입 문제는 순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선후관계,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이긴 한데 순서 문제하고 반대의 접근 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순서 문제는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삽입 문제는 단절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문장하고 뒷문장 사이에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단절고리에 해당되는 건 연결고리하고 똑같습니다. 시그널 매칭. 있습니까? 자, These patterns 반복되다, predictably. 이러한 패턴들은 예상이 가능하도록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Because they are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and propelled pheromonally.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이 패턴들이고요. 이 패턴들이 tightly, 긴밀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며, 자, 페로몬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패턴들이 앞에 나열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 패턴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반복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Humans are not the most social animal.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랍니다. 두 번째 문장, ants, bees, and termites. termite는 각주에 나왔어요. 흰개미라고. Put humanity to shame on many metrics of sociality. metric은 측정 기준이란 뜻이고요. 역시 각주에 나왔죠. 자, put A to shame 하게 되면, put A to shame 하면 A를 부끄럽게 만들다, 수치스럽게 만들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와 벌과 흰개미들은 자, 사회성의 수많은 측정 기준 상으로 인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즉, 인간보다 월등하게 사회성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 문장. A wide variety of relatives live together with perfectly harmonious behavior and collectively care for their young. 자, 광범위하게 다양한 동족들이, 친척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자, 완벽하게 조화스러운 행동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돌보고 있는데 새끼들을 집단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But while insect colonies are impressively social places, it's not our kind of social life. 자, 여기서 while은 대조의 뜻이죠. 하지만 이 곤충의 군집들은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회적 삶의 종류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사회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직 패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지? 다섯 번째 문장. Bees always build hexagonal hives. 헥사곤이 육각형이죠. 자, 벌들은 항상 육각형 벌집을 짓고 ants march in lines. 줄을 지어 행진을 하고 개미들은 and and termites move in zigzag formations. 그리고 흰개미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패턴이 지금 나열됐어, 지금. 그지? 자, 여섯 번째 문제. We humans are more free. 우리 인간은 더 자유롭고 less tightly programmed genetically. 유전적으로 덜 긴밀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So our social patterns
can be more diverse and dynamic.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회적 패턴들은 자, 이런 패턴들, 동물들의 패턴들보다 더 다양하고 역동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5번, 6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게시물에 나와 있는 these parents는 자, 이 육각형 벌집 줄 서서 가는 거 지그재그 형태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예측 가능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긴밀하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페로몬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이고 근데 반면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더 자유롭고 유전적으로 덜 긴밀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지. 대조.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 자, 나머지 문장. Every group dances a slightly different dance. 모든 집단은 춤을 추는데 약간 다른 춤을 추고, slightly는 뒤에 different라는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집단, 그럼 여기서 모든 집단은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지? 인간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지. 벌은 다 똑같은 춤을 춥니다. And these choreographies, 이거 안무라고 각조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안무는 change across generations. 세대를 걸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고요. 이거 동물이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동물은 안 변해요. 알겠습니까? 차이도 없고요. 어휘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 문장. We still think and act in ways that are in harmony with others around us, but it is through parents that are more shaped by nurture, not just nature. Nurture, 이건 양육, 즉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Nature, 얘는 본성, 타고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역적. 자, 여기서 i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뭘 가리키냐면 앞문장 전체를 가리켜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건 어떤 패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 타고난 게 아니라 천성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환경, 즉 양육에 의해 더 형성이 되는 패턴인 거예요. 동물들의 패턴은 어떤 거예요? 타고나는 거지. 현성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능적인 거니까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변하지도 않는 거지. 근데 인간의 패턴은 양육, 즉 환경에 의한 거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씩 생기고 변화도 생기고 그런데 조화는 이루고 있고 그런 논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휘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휘.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었어. but,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with more permanent things. permanent가 무슨 뜻이에요? 영구적인, 영원한이란 뜻이지? 좀 더 영구적인 물건에 있어서는 companies must invent reasons. 기업들이 이유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무슨 이유? For their customers to continue to consume them.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좀 더 영구적인 물건. 고객들이 이 좀 더 영구적인 물건을 계속해서 소비해야 할 이유를 기업이 만들어야 된대.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안 영구적인, 영구적이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유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알겠어? 쓰고 소비돼 버리는 건 이런 이유를 만들 이유가 없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봅시다. 그래서 이거 너무 분명한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Those who purchase the goods of a company are called customers. 사람들, those who, 어떤 사람들, 구매하는 사람들, 뭘 구매해? 대상, 어떤 회사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수동태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고객이라고 불린다.
알겠어? 두 번째 문장. Individuals who purchase goods for personal use.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개인들은 are called consumers. 소비자라고 불린다. 자, 이건 고객과 소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은 누구예요? 기업의 물건을 사는 사람. 소비자는 누구예요? 개인적 용도로 물건을 사는 사람. 알겠어? 즉, beings who consume. 소비하는 존재예요. 소비자는. 자, 세 번째 문장. Therefore, 따라서, 결과, companies have invented multiple ways.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 무슨 방법입니까? To ensure that their customers consume the produced items in larger and larger quantities and more frequently. 자, 아까 비교급 and 비교급 구문 정리했었죠?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뭐뭐하게. 자, 고객들이 생산된 물건, 잠깐만. 자, 고객들이 생산된 물건을 반드시 소비하도록 make sure, ensure 하면 make sure,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자, 고객들이 생산된 물건들을 점점 더 많은 양으로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소비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알겠어? 이걸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자, 소비자를 고객으로 변경하는 방법이야. 자, 네 번째 문장. Those who sell food,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요, have an easy time, 그냥 쉬운 시간을 보냅니다. For, 여기서 for는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이유, 왜냐하면, because의 뜻이에요. 자, 음식을 파는 사람은 자, 쉬운 수월한 시간을 가지는 편인데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건 literally 글자 그대로 소비가 되어 버려요. 사라지는 거죠. 안 영구적이에요. So there is always a need to purchase new food.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음식을 구매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 음식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음식을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섯 번째 문장. One approach. 한 가지 접근 방법은 is to make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 outdated. 여기까지. 이거 몇 형식 구조입니까? 자,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 얘가 목적어고 outdated. 시대에 뒤처진 구식의 얘가 목적격 보호인 사용 오형식 구조예요. 오형식 구조. 알겠어? 그럼 하나의 접근 방법은 무슨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객들이 영구적인 물건을 계속해서 소비해야 할 이유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the stuff that people already have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은 무슨 물건을 얘기하는 거지? 영구적인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이 영구적인 물건이 구식, 시대에 뒤처지도록 만드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By convincing them, 간접 목적어, that 이하가 직접 목적어. 자, 소비자들에게, 여기서 대면 소비자들이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이하를 자, 확신시킴으로써, 설득함으로써. 뭐라고? It is no longer fashionable.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영구적인 물건이야. 그게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득함으로써 시대에 뒤처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he entire fashion industry is built to convince people that fashion matters. 자, 예시죠, 예시. 영구적인 물건. 자, 옷, 의류. 전체 패션 산업은 지어졌는데, 지어진 목적이 뭐냐 하면, 자, 사람들에게 that year를 설득하기 위해서. 패션은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설득하도록 패션 산업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So they must purchase new clothing.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의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거예요. Even though 비록 the old is still perfectly functionable. 옛날 옷이 완벽하게 여전히 제 기능을 할지라도. 자, 7번 문장. Fashion today extends to far more things than clothes. 오늘날 패션은 옷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로 extend,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옷 말고도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The list is extended indefinitely. indefinitely 무슨 뜻이에요? 무한하게 이런 뜻이에요. 무한하게. 끝없이. 자, limited, 과거 분사고요. 근데 제한이 되는데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냐면 by the limits of the creative minds of the marketing divisions of companies. 기업의 마케팅 부서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의 한계에 의해서만 마케팅 부서의 창의성이라는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 사실상 무한정 영구적인 물건에 대한 계속 소비해야 되는 이유는 자, 끝도 없이 확장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하고 5번 사이 위치가 되겠네요.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내일은 선생님이 자, 보다 도움이 될 자료로 자,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과제 잘 해가지고 오시고요. 일요일 날 봅시다.